안녕하세요. 미국주 중 훌륭하다 미유대입니다. 지난 증시는 마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증시 같았습니다. CPI로 급등,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하락, CPI로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고 팍 튀었다가 다시 하락 추세선으로 돌아왔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캔들이었거든요. 장대 양봉을 만들고 반 이상이 빠져서 추세선 안으로까지 다시 복귀를 했으니 이미 증시 방향은 하락으로 결정이 되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을 들게 하는 캔들입니다. 차트상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던 것은 CPI로 추세선을 이탈하고 조금의 눌림은 추세선 밖에서 이루어지고요. FMC로 팍 튀겨주는 흐름이 차트적으로 좋은 시나리오였는데요. 아주 아쉬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차트는 흐름이 좋은 교과서적인 차트이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세선을 넘을 수 있을까? 넘겨도 되는 상황인가? 의문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이유는 실물경제. 현재 상황으로는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내년의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 직원 감축을 한다고 했고요. 11월 소배 판매가 많이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지표가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하고 고용 지표는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고용 쪽에 집중을 하니 경기 침체는 가까워져 가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갈 거란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증시 하락을 이해시키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물 경제로는 아직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기대를 했던 부분이 2021년도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데 돈을 풀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있었어서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CPI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었고요. 우리가 다 기대했던 금리 조절, 이번에 0.5 올리는 것이 확실한 부분이었고 0.5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다 하면 추세선을 우선 넘어주고 좋은 해석만 흘러준다면 추가적인 랠리는 나올 수 있겠다 기대는 했었는데 아쉬운 증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필 차트상 9월 13일에 나왔던 CPI 지표로의 하락이 시작됐던 부분에서 이번에도 CPI로 가까운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했습니다. 증시가 하락을 했으니 하락을 이해시키는 안 좋은 해석들이 나오겠죠. 내년도에 추가 금리 인상은 예상했던 거라 괜찮은데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부분이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증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계속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정책 변화로 해석될 수 있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증시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들의 인터뷰가 계속 나올 텐데 매파적인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승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추세선을 이탈해서 상승 추세로 변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순간이 연준의 입에 달려있다니 참 안타까운 증시의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 매파 쪽에 가까웠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크게 파월 의장의 연설이 증시에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요. 예상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었는데 증시가 하락을 하니 그것을 이해시키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연준 예상은 틀려서 이번에도 틀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고 했는데 지금 세게 올리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해질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연준이고요. 저도 연준들의 예상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증시가 연준의 말에 들썩들썩하니 증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되지만 너무 깊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준의 말과 예상으로 증시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물 경제입니다. 저는 증시를 볼 때 실물 경제를 더 중요시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12월쯤 영상에서 2021년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출현을 했기에
2022년에는 실물 경제가 증시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푼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결과는 아쉽지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졌죠. 주가도 상승분을 다 뱉어냈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실물 경제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먹고 살기 힘든데 증시가 올라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상승하면 좋지만, 그리고 이번에 상승했다면 명분만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근본적으로는 증시 상승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던 거죠. 증시가 상승 추세로 변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실물 경제가 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증시를 리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66짜리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래로 하락 시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는 CPI로 상승하나 싶었지만 CPI 발표하는 날 166 밑으로 내려갔으니 증시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테슬라가 하락하는데 지수가 상승 추세로 변하는 건 차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테슬라를 계속 주목을 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계속 증시를 리드하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결국은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S&P는 51선에 맞았습니다. 지금 증시를 움직이는 주체는 기관들, 메이저들이 대부분인데요. 추세선을 넘길 수 있는 주체도 메이저들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하락 추세선을 막고 내려왔고, 만약 추세선을 넘길 생각이 없다면 횡보와 하락만이 남게 됩니다. 횡보하면서 하락 추세선에 가까워지면 이번에는 상승할 거라 기대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메이저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차트를 만들어서 물량을 넘길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틀릴 수 있지만 횡보를 하면서 추세선으로 가까워지는 건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증시는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이슈가 인플레이션인데 유가를 보면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 부분은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큰 상승 기대는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유가 반등 자리이기에 단기적 증시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달러도 반등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반등 시간표에 지금 증시는 하락을 했죠. 이것과 같이 유가도 반등 자리이기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달러 역시도 큰 상승 기대는 없어 보이고 추가적 하락이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쉽게 막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의 하락이 생각보다 빠르긴 했지만 증시가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매수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리고 상승장을 만나면 좋은 종목은 상승이 빠를 것이기 때문에 지수들이 고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빠르게 회복되어 있거나 수익이 크게 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해서 상승장이 오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할 때 하락에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국은 독감이 유행인데요. 한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